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잘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정말 더 체계적으로, 더 정말 근거 있는 그런 이론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아이들 사실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어릴 때, 특히 유아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기간에 정말 좋은 자극을 주어서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우수한 아이들은 국가적으로 정말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우수한 인재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요즘에 웩슬러 지능검사 많이 하시죠?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언어 이해 능력이 높은 영재, 그런 영재들의 부모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시켰을까? 그런 거예요. 정말 언어 이해 능력이 높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문해력. 글을 읽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요,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뭐 어려운 시험을 볼 때도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못 알면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 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 그런 얘기죠. 뭐 수능뿐 아니겠어요. 뭐 여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언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읽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히려고 노력합니다. 뭐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 권의 책을, 많은 책을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우리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아이들 책을 읽을 때 정말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언어 이해 능력이 높은 그런 영재들의 부모들은 어떠한 특별한 활동을 아이들에게 시켰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세 가지 오늘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단어들 간의 관계 파악 활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단어들 간의 관계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결정적 지능 그리고 유동적 지능으로 나눠요. 결정적 지능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결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경험적으로 결정체처럼 됐다. 결정체라는 것은 하나하나 쌓여서 퇴적된 거죠. 이렇게 탁탁탁 쌓여가지고 축적이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요, 경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시켰느냐, 어떤 말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글을 읽게 시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부잣집과 가난한 집, 이런 비교를 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그런 집과 낮은 집 보면요,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은 대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문장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안 애들은 단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단어로. 굉장히 다른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 지능검사, 웩슬러 지능검사에 보면요, 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가 어떤 동일한 범주 속에 들어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범주. 이 범주 속에는 서로가 관계 있는 것끼리 범주로 모여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일이라는 범주도 있고요, 가축이라는 범주도 있고요, 또 그 가축이라는 범주 속에도 사실은 뭐 다리가 2개 있는 것도 있고 다리가 4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뭐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축이라는 범주 안에도 다시 범주로 나눠져요. 또 이렇게 범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들 간의 관계. 어릴 때는요, 대개가 구체적인 단어들만 주로 공부를 하게 되죠. 구체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과일의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무슨 뭐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다른 무슨 뭐 숭어라든지 아니면 뭐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어린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상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중에서도 경찰차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물이 있는 거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의 범주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데 대개가 보면은 언어 능력, 언어 이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부모들로부터 이런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는 결정적 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능 중에서. 그래서 후천적으로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들 간의 관계 파악 활동을 많이 시켰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단어들 간의 의미 획득 활동을 많이 시켰어요. 단어들의 의미 획득. 사실 단어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단어가 의미가 없으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단어가 의미를 가져야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주변에 예를 들면 당근이다, 무다, 배추다. 그러면 이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장난감도 있고, 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벽에 걸린 그림도 있고, 전부 다 거기에는 단어인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대상물을 가지고 있죠. 그 대상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대상을 먼저 보고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단어를 먼저 보고 대상을 거꾸로 추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림을 먼저 보고, 이거는 어떤 그림, 또 누가 그린 그림,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림인데, 그림도 사실은 누가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림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꾸 어떻게 가냐면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책을 먼저 선택해서 가르쳐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자, 활자, 단어, 이거를 먼저 가르쳐요. 그러나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단어는요, 이제 우리가 주어라는 것도 있고 동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글 속에는. 자, 주어는 대개 명사가 주로 많지만은, 그러나 주어, 명사나 대명사지만, 거기에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동사는 뭐예요? 뛰어간다, 뛰는 거, 걸어간다, 말을 한다, 움직인다, 설명한다. 등등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거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보다는 명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명사, 대상이 있는 거를 먼저 하고 거기에 의미를 획득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움직이는 동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동사도 사실은 우리나라 말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달라서 그 차이의 그 의미 파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뜨겁다, 시원하다, 차갑다.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시원한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 아주 추운 거, 이런 어떤 관련된, 온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른 유사한 거지만 거기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특히 어릴 때, 유치원 아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럴 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시원하다는 말하고 차갑다는 말하고 구분, 경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면 책 속에서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의미 파악, 의미를 획득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시켰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지능검사에서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생활 속의 언어 활동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생활 속의 언어 활동. 그리고 이 생활 속의 언어를 잘 활용하는 활동을 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우리는 생활과 떠나서 전부 어려운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과학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애들이, 우리 애는요, 천체, 별, 행성, 이런 데 관심이 너무 깊다는 거야. 아니, 관심 있는 건 좋습니다. 관심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걔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까요? 아닙니다. 이건 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린아이의 경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활 속 과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생활 속에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을 끓이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집에서 물을 끓이는 거요. 일단 물 속에 뭐를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은 계란을 물에다가 이제 이렇게 익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익히는데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익힌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내 주변에, 내 가정뿐 아니라 내 주변, 아파트라든지 내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웩슬러 지능검사에 보면은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상식이라는 건요, 생활 속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 보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검사를 하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겨울 다음에 무슨 계절이 오지? 몰라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는 건 아는데 겨울 다음에 봄이 온다는 걸 모르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이건 엄마들이 아이한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걸 언어로 바꿔서 말한다는 것,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보면은 언어 이해 능력이 있는데 이 언어 이해 능력이 높은 그런 영재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특별한 활동을 아이한테 해 주었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단어들 간의 관계 파악 활동을 아주 강조했다. 많이 설명을 해줬다. 관계 파악, 단어 관계 파악이죠. 둘째는 단어들의 의미 획득 활동을 많이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속의 언어 활동, 언어 활용을 많이 시켜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 이해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기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뭐 의사소통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사소통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의사소통에서 출발해서 책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고 더 어려운 말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